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의 어떤 새로운 개혁에 대한 입장을 좀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면 진정한 자유는 공공선을 향한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권력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구조로 조직되어야만 건강하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법치를 인치로 바꿀 가능성이 가장 많은 법률가들의 지배, 법률 전문가들의 지배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은 시민적 견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사권 다원화 체제에 맞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피의자, 피고인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절차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선 변호인 제도도 피해자에게까지 좀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형사사법 자체의 비용 자체를 좀 공영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큰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출범한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두 번째 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로드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해서,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지난 4월 29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그리고 국민소송제도 도입, 다중임명, 피해범죄 근절, 그러니까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입법이 필요한 영역에서 진척이 느려 반부패 개혁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경제 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경제력 집중과 매우 관련 있는 것이 재벌의 사익 편취입니다.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실 상속 승계를 목적으로 이렇게 부당 지원을 한 경우를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법원에서 패소도 많이 했습니다. 법 규정을 추가해서 굉장히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위법성을 경쟁 제한성에 두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 상속이라든지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위법성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익 편취 행위고요. 특히 4호의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 경우에는요, 원래 부당 지원 행위 금지 규정에서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정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내려져봤자 피해 입은 사인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기업한테 이런 행위 하지 말라고 공정을 통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제도를 도입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어떤 사인이 주장을 하게 되면 기업한테 그런 자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과징금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런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 활동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거버넌스 구상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수사 권력이 다원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다원화는 자칫 역량의 분산 또는 경계에 지나친 구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사의 전문성이 낙화되거나 이 과제가 양립 불가능한 과제가 아닌지라는 우려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란 대원칙보다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역할은 일정한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 또 인권 감독에 좀 한정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치가 인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법치가 인치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제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법 개혁 논의에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메리토크라시의 한계, 메리토크라시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권력이 정당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시험을 통해 선발된 권력의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된다는 시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사 안일적인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다. 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부패 문제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구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위 단위에서 어떤 자발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이나 시민사회에서 민간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대통령 중심의 뭔가 위계적인 구도 속에서 뭔가를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다는 관념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 부분들에서 소홀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토명기구의 평가를 보면은 한국의 점수를 가장 짜게 준 데는 PERC와 EIU죠. 거기에서 점수 주는 부분이 경영,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부패 지수하고 공공자원의 사치 문제인데, 하면은 아직까지 기업 경영을 하면서 고급 공직자와의 이제는 자원 분배를 놓고 버리는 결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사회 폐쇄선을 누그러뜨리고 어느 정도 공무원 사회가 민주화가 돼야 이렇게 극소수 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엄청난 공공재를 독점해서 운영하는 패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부패 극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유한범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유재산권의 보호라고 하는 것과 그 시장의 민주화, 시장을 뭔가 어떤 규제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서 모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정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기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공정성의 개념과 젊은 세대들의 공정성 개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의 룰이 잘 집행되고 있는 거, 여기에 주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정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을 하고, 기업 내부의 어떤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 기존의 재벌 위주 논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컨글로머레이트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좀 더 변화 및 확장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불관계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지자체 간의 협업 체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업체 간의 가불관계나 불공정 거래, 플랫폼의 시지 남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6분이 효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표자 3분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공화주의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공적 의제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많고 권력 남용에 대해서 과도하리 많지 시민들이 민감하고요. 수사 기소 분리에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는 조금씩 좀 옮겨가는 그 과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시험을 통해서 선임된 관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투명성 기구의 그 평가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영 활동이나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 부분에서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이제 그 자발적 노력, 또 사회적 압력, 그리고 정부와 협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힘들게 됐는데 보상 심리 때문에 이제 부패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 부분은 지금 사회는 조금 변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투명성을 높이고 이런 권위주의적인 이런 이제 공직 문화 이런 부분 바꿔내는 부분들은 당연히 훨씬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공정위 본연의 기능인 경쟁 주창 기능이 손상을 입거나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관이라든지 또는 협력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지자체가 좀 이런 분쟁 조정 기능들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Audio Jungle.